참담합니다. 국회법에 따른 국정조사라고요?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국정조사입니다. 지금 국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왜 여기에 응했겠습니까? 그냥 놔두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지금 지난번 수사한 검사들을 다 범죄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피의자, 피고인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세우는 증인들 증거들을 보면요, 한심합니다. 이화영 증인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받고 렌트카 받고 2억 1,300만 원 뇌물수수한 사람입니다. 조경식 증인 하루 종일 김성태랑 같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람 사기 전과 팔범입니다. 내연녀는 회칼로 위협해갖고 형받아 있던 사람입니다. 남욱 증인 11만 1000% 수익을 얻었어요. 단군 이래 최대의 민관이 함께한 부패 범죄의 수혜자입니다. 항소장 제출 만기 이래 본인 진술을 번복해요. 그래서 도장 찍은 항소장이 결국은 접수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이 가지고 그 얻은 수익 그대로 보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강남 빌딩 3천억짜리인가 매물로 내놨다고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그 수익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갔어야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 이원석, 송경호, 강백신, 정용환 증인에게 질문할 테니까 준비해 주십시오. 정일권 증인도 시간이 되면 질문하겠습니다. 자, 대장동 사건은 우리가 길게 볼 거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인정한 부패 범죄입니다. 민간이 함께 짜고 한 부패 범죄입니다. 이 대장동 사건 판결문 다 보셨을 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포함한 성남시 수뇌부에서 390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도망가려고요? 자, 정영환 증인 한번 물어봅시다. 네. 일기 수사팀 부장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자, 이기 수사가 시작되면서 보고했죠? 그 검사장 차장님 부임하시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자, 뭐라고 보고했어요? 추가 수사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까? 필요 없다고 보고했습니까? 필요하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자, 필요하다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건 결국 이재명 피의자를 비롯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서 필요하다고 보고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 자료 검찰청 내부에 있죠?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거 중앙지검에 우리 자료 제출 요구할 테니까 본인이 제출할 것은 아니지만 요구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송경호 증인, 이원석 증인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 송경호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필요성 보고 받았습니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통상에 보고 받습니다. 네? 이건 통상에 보고 받습니다. 예, 통상에 보고해서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 받았습니까?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로 나온 것처럼 저희가 자치단체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대해 수사하는 것은 수사의 ABC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다른 상대 정당 서울시나 부산시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왜 수사하지 않았냐고 할 것입니다. 저는 양측 정치권에서 양측에서 서로 간의 반대 입장을 고려해서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종 의사결정권자에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참 정용환 증인 한번 물어봅시다. 근데 왜 지난번 기관 보고 때는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당시에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추가 수사는 필요하지만 본인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였다? 당시 상황이 그렇다는 그런데 본인 지금 감찰 맡고 있죠? 이 사건 수사에. 감찰이 아니고 대검 이첩 사건에 대해서 이첩 사건에 대한 조사 업무를 한다고 저는 했습니다. 정용환 증인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송경호 증인 그 당시에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고받은 거 맞죠? 그 일기 수사팀부터 추가 수사의 필요성, 아까 저 강백신 증인의 얘기를 들어보니 조금 더 기억이 환기가 되는데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람들까지 아마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추론하자면 사건의 구조를 보면
김만배, 정진상 이런 분들이었겠죠.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또 객관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그 수사 필요성은 1기 수사팀부터 지속됐기 때문에 지난번 기관 보고 때 제기됐던 2기 수사팀이 들어와서 1기 수사팀의 그런 결론을 뒤집어서 수사를 재개했다라는 것은 제 기억과 또 오늘 확인된 사실과도 배치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1기 수사팀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2기 수사팀에서 제대로 한 것이다. 수사를 정상화한 것이 2기 수사팀의 수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온통 뒤집으려고 하지만 이미 1심 판결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정영학 녹취록을 갖고 민주당 의원들은 자꾸 정영학 녹취록에 아무런 이재명 관련된 언급이 없다고 하는데요. 강백신 증인 나오십시오.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제가 준비해달라고 그랬는데. 강백신 증인. 네. 정영학 녹취록 검토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이재명이 몇 번 나옵니까?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아니, 잠깐, 음성을 높였던 제가 점에 일단 대해서는 시간 드릴 죄송하다는 테니까-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 녹취록 몇 번 나옵니까? 이재명 몇 번 이거는 나옵니까? 지금 몇 번이라고 이제 횟수는 제한할 수 없는데요. 일단은 제가 보니까 21번 나옵니다. 자, 그 녹취록을 다 듣고 정영학이라는 사람이 이 지도를 하나 그립니다. 이 메모 보셨습니까? 이제 저거 이 수사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메모를 보면 이 모든 이 사건의 제일 위에는 이재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휘하에서 결국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비리의 최종 책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메모 아닙니까, 저게? 저 메모 하나만 가지고는 그렇게 단정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사를 해보면 네. 총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자가 범죄에 연루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이 일선에서 이루어진 범죄 행위자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엄밀한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업자들이 한 몇 마디 얘기, 녹취록 이런 것 갖고는 절대 규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엄청난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범죄에 가담하였는지 안 하였는지를 규명할 수 있습니다. 그 점 말씀드립니다. 네, 안 됩니다. 결국 이재명 시장이 그 당시에 민간업자를 면담해왔다 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재명 시장이 이 사건을 알고 같이 기획했다는 판단하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법정에서 심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강백신 증인은 이 이재명 시장 입건도 되기 전에 압수조서 목록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쓴 거 이거 이 검사가 김영석이에요. 예? 입건도 되지 않은 이재명을 엮으려고 온갖 것 짜놓고 목표는 단 하나. 그리고 이 압수조서 목록에 피의자 이재명, 박태선 압수조서 목록에 왜 그게 들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김영석은 오늘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오지 않았어요. 동행명령장 통해서 불러올 생각이니까 준비해 주세요. 다음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서굴 이용원입니다. 이원석 증인을 포함해서 검사들 전체에게 좀 전현직 검사들에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법률가로서 재심 사건을 좀 많이 다뤄봤습니다. 재심 사건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 여러분들 선배 검사들, 수사관들, 이 공소기관, 수사기관에서